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머파이트를 제작한 퍼니팩토리입니다. 저희는 여름용 경기장에서 귀여운 여름용 무기를 골라서 서로 1대1 대전을 벌여서 상대방을 경기장 바깥으로 떨어뜨리는 1대1 네트워크 게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퍼니팩토리 팀의 서머파이트 프로젝트 발표를 맡은 발표자 팀장 차진영이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설명하기 전에 앞서 목차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른쪽 항목 순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게임 기획입니다. 기획의 컨셉 자체는 그냥 이제 VR 플랫폼의 특성인 자율성과 액션이라는 장르가 섞이면 재미적 요소가 생성될 것 같아 지정을 하고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게임 레벨 디자인입니다. 항목은 아래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맵 디자인입니다. S4가 개최되는 계절인 여름인 점을 고려해서 여름 분위기의 바닷가 배경을 선정하고 여름의 푸르고 맑은 분위기가 전체 연령가와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여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캐릭터 디자인입니다. 여름 분위기의 카툰과 로우폴리가 섞인 캐릭터를 표현을 했고 여름에 맞는 만화 캐릭터들의 코스튬도 조금 입혀보았습니다. 웨폰 디자인입니다. 비오는 날 우산을 가지고 친구들과 칼싸움을 했었던 어렸을 적의 동심과 순수함, 그리고 이제 그 동심을 바탕으로 무기들의 스킨을 각각 3개씩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게임 플로우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씬은 총 4가지 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스타트 씬, 로비 씬, 인게임 씬, 엔딩 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씬마다 기능이 다르며 그 기능들은 이제 나중에 기능 발표를 할 때 추가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팀원 소개입니다. 이제 저를 포함한 조가영님, 손창희님, 황홍필님으로 총 4명으로 구성된 프로젝트이며 이제 조가영님은 엔딩 씬을, 손창희님은 로비 씬을, 황홍필님이 인게임 씬, 제가 디자인과 스타트 씬을 맡아서 구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게임 플레이 영상 한번 보고 가시겠어요? Surrender! Round 2! Fight!
Final round. Fight. Sudden death. 일단은 유튜브 업로드 방식으로 자막을 달고 영상 좀 재미적인 요소를 부과하다 보니까 조금 라이트한 분위기가 조금 있었는데 확실히 조금 이 분위기로 조금 흘러가는 방식이 괜찮은 것 같아서 소개해드릴 때 이 영상을 가져오자 해서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을 베이스로 팀원별 기능 구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뒤에서에 나오는 스크립트와 기능들에 있어서는 개발한 팀원분들이 각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비 기능을 구현한 손창인입니다. 네, 우선 저희는 로비에서 장착한 아이템을 인게임에 그대로 가져가기 위해 데이터 매니저라는 클래스에서 플레이어 데이터라는 형태로 정보들을 관리해서 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어 데이터의 구조는 그 왼쪽에 웨폰 데이터와 오른쪽에 코스튬 데이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는 대검의 1번 무기인 참치 무기를 장착한 예시입니다. 네, 그리고 그 로비에 배치된 아이템에 적용된 스크립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무기에 적용되어 있는 인터랙터블 웨폰과 코스튬에 적용되어 있는 인터랙터블 코스튬은 XR 그랩 인터랙터블의 기본적인 그랩 기능과 그리고 저희가 제작한 인터랙터블 아이템이라는 클래스의 커스텀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인터랙터블 아이템의 상세 구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XR 그랩 인터랙터블의 기본적인 그랩 기능이고 그리고 move to socket position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무기나 코스튬을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원래 소켓 위치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네, 무기에 적용되어 있는 인터랙터블 웨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무기는 우선 무기점 건물에 들어가서 그랩 버튼을 이용해 무기를 잡았다 놓았다 해서 자유롭게 무기를 탈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기의 그랩을 유지한 채로 건물의 밖으로 나가서 트리거가 해제된 게 확인되면은 실제로 장착이 되게 구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비의 코스튬에 적용된 인터랙터블 코스튬입니다. 마찬가지로 XR 그랩 인터랙터블을 통해서 그랩 키로 코스튬을 잡고 몸으로 끌어온 다음에 그랩을 놓으면은 바로 장착되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로비에서 착용했던 아이템이 인게임에서 상대의 컴퓨터와 나의 컴퓨터에서 모두 동기화가 되게 하기 위해서 포톤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동기화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on joined room과 on player entered room이라는 포톤 네트워크의 콜백 함수를 통해 상대의 컴퓨터와 나의 컴퓨터에 RPC를 써서 아이템이 동기화되도록 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로비 기능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홍필님께서 인게임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게임 기능을 맡게 된 황홍필입니다. 저는 일단은 VR 기기, 즉 XR 오리진을 네트워크 아바타에 동기화시키는 스크립트를 구현을 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잠시만요. 그림을 보시면 이 오른쪽과 왼쪽 머리가 서로 연동이 돼 있고 왼쪽을 휘두르면 네트워크 아바타도 왼손을 같이 휘두르게 되는 그런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input actions asset에 접근하여 XR 컨트롤러의 움직임 속도 값을 수집하는 스크립트를 만들었습니다.
XR 컨트롤러의 움직임 속도가 어떤 특정 범위를 넘어갈 때에만 공격 판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활용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는 쌍검과 소검과 대검이 있는데 쌍검은 7 이상의 속도로 컨트롤러를 휘두를 경우에만 공격 판정이 충족이 되고 소검은 9 이상의 속도로 컨트롤러를 휘두를 때에만 공격 판정이 충족이 되고, 그리고 대검은 11 이상의 속도로 컨트롤러를 휘둘러야 공격 판정이 충족되도록 코드를 구현했습니다. 다음으로 스텝 기능입니다. RPC 호출을 활용해서 상대방에게 스텝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스텝 시 시각적 효과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 더스트 파티클을 사용해서 효과를 연출했고요. 또 러프 메소드를 사용하여 플레이어의 스텝 이동이 부드럽게 이어지도록 설계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XR 오리진의 애드 폴스를 적용한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이제 공격을 당했을 경우에 스위치 문을 활용해서 각 무기의 종류를 구분을 해주고 무기 유형에 따라 애드 폴스에 가해지는 힘의 크기를 다르게 적용하므로 이제 정교한 피격 효과를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RPC 타겟을 others로 지정함으로써 피격 시 자신을 제외한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뒤로 밀어내는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여기서 무기를 휘둘러서 상대를 때렸을 경우에 이제 XR 오리진의 애드 폴스를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각 무기 종류에 따라서 수치값을 다르게 적용을 해서 밀려나는 거리를 다르게 계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데미지 관련 코드인데요. 이제 PV is mine을 통해 로컬 및 원격 네트워크를 구분해서 로컬 플레이어에게 데미지가 가해질 경우에 HP 감소와 더불어 시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코루틴을 활용하여 하얀색 캔버스 UI를 일시적으로 활성화함으로써 이렇게 보시면 때렸을 때, 맞았을 때 플레이어가 공격을 당하면서 이제 이런 하얀색 캔버스 UI에 UI가 깔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데미지를 입었을 경우에 이렇게 HP 바가 깎인 것을 또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격 네트워크에서의 데미지 처리는 원격 플레이어의 HP 감소 데이터를 그냥 전송하는 방식으로만 구현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상이고요. 다음으로 조가영님께서 발표 이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엔딩신 구현한 조가영이고요. 잠시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로비신에서 선택한 무기하고 의상을 RPC로 이제 동기화해서 엔딩신으로 가져오는 방향으로 했고요. 그리고 인게임에서 마스터 클라이언트 승리에 따라서 지정한 위치에다가 스폰하는 방식으로 여기 이쪽으로 UI를 바라보게끔 지정하게끔 그 스크립트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2D 스프라이트 기능을 활용을 해서 최대한 이제 최적화에 조금 이제 신경을 썼고요. 여기에 관중 표현을 좀 이제 영상은 보시다시피 이제 관중 표현을 해놨습니다. 저는 그리고 시간 스폰하고 난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로비신은 다시 되돌아가게끔 여기 해놨고요. 네, 저는 여기까지 다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작 기간과 맡은 역할에 대한 걸린 소요 시간을 간단하게 표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으로 S4 방문자들에 대한 피드백과 리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타격감 부족이었습니다. VR 컨트롤러로서 격투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컨트롤러에 진동 같은 게 있었으면 훨씬 더 타격감 있고 재미있었을 것 같다라는 피드백과 멀미 유발, 두 번째로 멀미 유발입니다. VR 헤더로도 충분히 회전이 가능한데 컨트롤러로 추가적인 회전까지 있다 보니 멀미가 일어나는 것 같다라는 피드백을 수용했습니다. 그 다음 튜토리얼 및 커맨드 설명에 대한 부재입니다.
이제 로비씬 이제 스타트 씬에서 로비씬으로 넘어갔을 때 어떤 커맨드가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이제 방문자들은 알 수가 없으니 이런 조금 가이드 같은 방식을 UI로 조금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컨셉에 대해서 칭찬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피드백 3가지만 가져와 봤습니다. 그다음 이제 개발 과정에 있어서 문제 및 해결 방안입니다. 첫 번째, 웨폰 밸런스의 문제입니다. 속도 추측값을 지정하기 전 이제 대검이 워낙 사거리가 유리하다 보니 그 무작정 휘두르게 되면 경기를 이기게 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거를 이제 이제 커맨드를 휘두르는 속도를 부과하게 된 속도라는 이제 제한을 걸게 되면서 무기별 밸런스를 맞췄습니다. 두 번째는 현장 네트워킹의 문제였습니다. 이제 센터에서의 개발에 있어서는 네트워킹의 부재가 없었으나 이제 S4 현장에 갔을 때 이제 네트워킹이 계속 끊긴다거나 연결이 안 된다거나 시연 도중에 나가는 사람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느낀 점은 환경이 달라지면 환경이 달라지는 대로 네트워킹 테스트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인게임 전투 시스템의 문제였습니다. 제작 기간의 부족으로 인해서 원래 기획에 있었던 방어 기능을 과감하게 빼고 회피 기능을 추가하는 추가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느낀 점은 완성을 위해 이제 기획을 완벽하게 따라가기보다 차선책과 이제 기획을 완벽하게 따라가는 것보다 차선책의 중요성을 느꼈고, 기획대로 끌어가는 것보다 과감하게 기획을 변경할 필요성도 이제 작업을 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상 퍼니 팩토리의 이제 성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Q&A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가위원 분들께서는 간략한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습용 아이템을 제대로 정확하게 잘 잡아서 완전히 고생하시면서 실습을 되게 정확하게 하셨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발표를 보면서 이거 궁금한데 라고 막 생각하면서 적어놨던 게 유저 피드백에 이미 다 주르르르 누구나 보는 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저 무빙 어떻게 조작하죠? 라이트 컨트롤러에 네. A 버튼과 B 버튼으로 이용을 해서 네. 위에 저 컨트롤러도 그 썸스틱이 아니고 또 A 버튼, B 버튼이에요? 이동을 전투할 때. 전투할 때 이동은 왼쪽 컨트롤러 스틱으로 스틱으로 하죠. 그게 사실은 이게 안 어지럽던가요? 구현해 놓으면? 아무래도 제가 멀미가 없었었는데 개발 과정에서 네. 멀미를 좀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제가 계속 멀미를 느끼니까 조금씩 멀미가 줄어가는 방향으로 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느낌들이냐면 저희 멀미라는 부분들이 정말 이 VR 만들면서 제일 큰 적이거든요. 여러 가지로 해결하는 방법들이 막 연구되고 있고, 저희는 그거를 이제 예를 들면 탱크 게임 같은 걸로 일부러 설정을 해서 콕핏으로 막 막아버리고 들어오는 데이터를 줄이는 방법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최근 작년 올해 대박난 게임 혹시 고릴라 태그 이런 거 해보셨나요? 이름은 이름 들어보셨죠. 고릴라 태그는 또 머리를 막 일부러 흔들게 해서 여기 세방고리간 전정기가 막 이렇게 다 흔들게 해서 어지럽지 않게 하고, 하여튼 수없이 많은 방법들이 고안이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딱 보는 순간 저거 되게 어지러울 텐데, 왜냐하면 시야에서는 움직이는 데이터들이 들어오고 있고 세방고리간 전정기가는 그대로 있거든요. 네네네. 그럼 당연히 어지러울 수밖에 없는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서, 하여튼 이제 쭉 보면서 이게 타격감 얘기, 멀미 얘기, 튜토리얼 없는 얘기, 전시장 네트워크, 처음 개발하시는 분들이 겪는 그 모든 문제의 세트를 여기서 다 겪으신 것 같아서 실습을 제대로 하셨습니다라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본 거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컨셉은 되게 재미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투 부분도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더 재미있어지려면은 사실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한데, 앞에 아마 거의 끝날 때쯤에 피드백을 아마 그 부분을 보시면은 아마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나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는요. 사실은 유저 친화적이냐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여러분들은 사실은 일반적인 지금까지 다들 싱글 플레이지만은 사실 네트워크를 하게 되면은 이게 코딩량이 이게 사람 수만큼 곱하기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할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가장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그래도 게임에 대한 재미 요소들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실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약간 UI나 UX 부분에서의 약간의 문제점들이 조금은 보이는데 그건 좀 보완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약간 일관성이 없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레디 파이트 같은 부분이 오히려 플레이하는데 방해가 된다든지 맞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UI들이 꼭 월드에 배치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부분. 내 객체에다 그냥 배치해서 그때마다 보여주는 부분도 있을 텐데 라는 부분들 약간 몇 가지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은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 플레이하면서 상대방과 전투를 하면서 너무 정보가 없던 부분도 조금만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내 HP도 좀 보고 상대방 HP도 같이 봐야지 좀 더 재미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상대방 피 까는 부분 같은 경우가 보여야 되니까요. 그리고 때렸는데 때린 것 같지 않고 맞았는데 맞은 것 같지 않은 부분들 같은 것도 조금은 수정을 조금 이제 나중에 이 이후에 한번 좀 개량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되게 청량하게 잘 만드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그래서 고생하셨고, 야, VR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 네트워크 그 붙이는 과정에서도 또 아마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주인데 멀티플레이를 선택하신 게 되게 용기다라고 보고 있고요. 변수가 너무 많아요. 게임 형식은 제가 8년 전인가 만든 VR 게임 중에 라이즈 오브 폴른이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비슷한 형식으로 싸우는 게임이었고요. 아마 중국 피코스토어에서 1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만드실 때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상대방의 데이터와 제 데이터를 동기화시키는 거. 네, 씬으로 가져오는 게 제일 어렵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행사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저도 예전에 행사장에 가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라이즈 폴른 그거를 했을 때 똑같은 이슈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뭐 TV라고 할까? 포톤으로 일단은 로그인단으로 하고 노트북 하나 가져가서 거기서 로컬로 서버 연동해가지고 그냥 AP 하나 꽂아가지고 로컬로 묶으면은 좀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 전체 다 포톤 해가지고 외부망 썼다가 다시 콜백 받아가지고 연동시키기에는 행사장 네트워크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리고 멀미 얘기도 좀 나는데 전체적으로 아까 김홍석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VR 초기 개발할 때 겪어야 될 그 약간 좀 그 성장통을 다 겪으셨어요. 멀미 같은 경우는 유발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죠. 흔히 인지부조화라고 얘기하는데 저거 같은 경우는 썸스팅으로 이동을 하시는데 직선 이동과 회전 이동이 동시에 발생될 때 멀미 현상이 발생이 돼요. 근데 자유 이동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이 있고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떤 프로젝트들은 앵커 오브젝트를 이빠이 줘가지고 앵커 오브젝트에 의해서 멀미를 감소시키거나 아니면 아까 고릴라 같은 경우는 거의 400만 장까지 팔렸죠. 전 세계에서 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기믹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조합해 보시면 멀미는 얼마든지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타격감 같은 것도 사실은 되게 힘들어요. 저게 총 싸움 같은 경우는 그냥 타격 체크만 해가지고 이펙트를 뿌려준다든지 다이 애니메이션을 좀 그냥 과장을 한다든지 하는 걸로 해결이 되는데 저거는 실시간 PVP니까 상대방에게 히트 애니메이션을 띄워준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상대방은 움직이고 뭔가 조작을 할 테니까 거기에 오는 불일치도 있고 해서 고민이 많으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맞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만의 경험이나 노하우, 실력 같은 게 쌓인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되게 뭐 어려운 주제긴 한데 멀티를 구현하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